어제 수업 시간 때문에 2번까지만 풀었고 3번, 4번 못 풀었죠, 여러분?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지금 회사 코드 1300번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서울스포츠 들어가시면 되시고, 자,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정정해달라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요 문제는 전산에게 1급까지만 출제가 되는 문제이다. 시험 기준으로는요. 자, 8월 18일입니다. 격리 직원은 주식회사 태찬으로부터 사무용품 구입 시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하였다. 시험 볼 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제일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2번 입력했다는 얘기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2번 발급했다는 게 아니고요. 2번 입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건 선택해서 무엇 하시면 될까요? 삭제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삭제를 하시면 그대로 점수를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도 이런 건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보다는 종이였을 때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우리가 이제 업무를 보는 과정 중에 세금 계산 들어오면 우리가 대금을 빨리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도착하기 전에 팩스로 먼저 받은 거죠. 그래서 팩스로 먼저 받고 우리 팩스로 먼저 받을 때 전표 입력하고 결제 올릴 거 올리고 해서 집행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원본이 왔는데 또 입력을 해요. 그러면 입력이 2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지워주셔야 되겠죠. 자,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사무용품 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계정 과목 2개 들을 수도 있겠네요. 소모품비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사무용품비로 써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사무용품비 계정 과목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2가지 중에 하나 택일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소모품비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격리 직원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쵸? 자, 저희 지금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자는 며칠 선택하시면 된다. 8월 18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거는 갑자기 또 프로그램이 조금 늦게 열리네요. 자, 날짜 8월 18일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시험 기준이니까 여러분 2건이 입력되어 있겠죠. 자,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과세 입력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찬이라고 되어 있고요. 분계는 현금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분계 처리 부분 수정할 건 아니시니까 그러면 2개 중에 윗 것을 선택해서 가든 아래 것을 선택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표번호 5001을 선택하든 2를 선택하든 상관없다. 우리는 아래쪽 거 선택할게요.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삭제 버튼 눌러주시고 예. 그러면 시험 기준으로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업무상에서도 이렇게만 해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월 14일 거 가겠습니다. 자, 기계장치를 얼마에 팔았다라고 현금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우리 현금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계장치를 현금 1,100만 원을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부천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였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자,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1,5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만 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 거죠? 1,500에서 300 빼시면 1,200이죠?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분기를 해보면 자, 장부의 금액은 일단 1,200만 원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 1,200만 원 최소한 받아야 될 건 나는 현금 포함하여 얼마 받았다? 아니,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얼마 받았다? 1,100.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인 1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분 금액은 얼마이다? 1,00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세금은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낼 거기 때문에 이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겠죠. 그럼 장부금액 1,200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 2개를 따져보면 저는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손실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처분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은 처분가액에서 우리 장부가액을 뺀 차액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처분과 관련된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결론이 나아지네요. 그쵸, 여러분? 그럼 분계가 요 요건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분계를 요걸 내용을 보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계, 장치는 얼마가 여러분 1,500짜리가 장부에서 없어지는 거죠. 1,500만 원짜리가 장부에서 없어지는 거고요. 이 기계 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짜리가 정리되는 것이다? 우리 300만 원이 같이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저는 공급가액은 얼마? 1,000만 원. 부가세는 얼마? 100만 원. 그래서 기계를 팔면서 발생된 부가세 예수금은 300만 원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돈 뭐를 받고 팔았다? 현금이요. 자, 그래서 현금 우린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대변의 합계는 1,800. 자, 차변의 합계는 1,000. 지금 현재 얼마 여러분? 1,400. 맞아요, 여러분? 저 지금 잘못 쓴 건 없죠? 기계장치 1,500 썼고 저 빠뜨린 건 없죠, 여러분? 또 잘못 썼을까 봐요. 아이고, 잘못 쓴 게 있었네요. 부가세가 왜 300일까요? 부가세가 100이죠, 여러분? 그쵸? 네, 300이 아니라 100이 맞죠? 왜냐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니까.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100만 원. 그러면 1,600이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과 현금 써서 1,400. 그럼 1,600과 1,400을 차이를 정리하면 200만 원 차이가 있네요. 그럼 손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가 발생했다? 200만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계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300만 원 기록이 안 되어 있었겠네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 생길까요? 손실이 더 많이 커져 있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올바른 분계로 수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정말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땐 어떻게 하시라? 분계 삭제하셔도 돼요. 전표번호로 채점하지 않아요. 네, 날짜를 가지고 채점하는 거니까. 자, 얘도 메인 매출 전표이네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아까 열어놨던 거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일자는 9월 14일이니까 다른 9월로 바꿔주시고 14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우린 10일 과세에 기계장치 1,000만 원에 100만 원 입력했던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부천한테 팔았고요. 분계는 무엇으로? 혼합이라고 들어와져 있죠, 여러분. 그럼 이걸 고치라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 제가 분명히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손실이 더 커져 있었겠네요 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0만 원이 있죠. 근데 원래 이게 얼마이다? 200만 원이었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저는 세로이 넣고 싶다? 그럼 여러분 세로이 넣는 것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유형 자료 오셔서 뭐라고 넣으시면 돼요? 10일 과세. 자, 품목은 기계장치죠. 자, 공급가액은 얼마? 1,000만 원. 자, 부가세는 그대로 100만 원. 거래처는 부천이니까 610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자에다 종이다? 전자였습니다. 분계는 항상 혼합으로 가시라고 했죠? 혼합.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린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을 우린 누구로? 기계장치 206번으로 바꿔주시고 자, 1,000만 원의 금액은 누구로? 취득가액 1,500으로 바꿔야 되죠? 네, 1,500만 원 취득가액으로 바꿔줍니다. 자, 대변 정리 끝났으니까 차변에 갑니다. 차변에 각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이죠.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다? 300.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돈 받은 거 우리 1,100만 원에 팔았고 현금 받았으니까 101번. 금액은 얼마? 부가세 포함 1,100만 원.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우리 이 위에 보시면 뭐가 뜬다? 마이너스 200이 뜨죠, 여러분. 아래쪽에 보면 1,400과 1,600의 차이가 있다고 나오고요. 그럼 차변을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엔 비용이 발생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을 선택하시고 200만 원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추가 입력하시라고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추가 입력하고 대신에 이건 지워야 돼, 여러분. 이전표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들어옵니다. 정리를 끝내놨으니까 여러분 어디부터 대변부터 하나씩 맞춰보시면 되죠.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그리고 기계장치 얼마? 1,500 맞죠 여러분? 그럼 차변에 옵니다. 자 현금을 들어가서 봤던 1,100만 원 맞네요. 그럼 수정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부분을 먼저 쓰는 부분에 이게 어렵다라면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리에서 여러분 기계장치가 206번이잖아요. 그러면 207번을 먼저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이다? 300만 원이죠. 그리고 나면 딱 200만 원이 똑같이 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차변 추가해 주시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또는 저처럼 미리 분계로 시시비 가리는 것처럼 해놨었다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500에서 얼마로 고쳐주시면 200으로 고쳐주시게 되면 우리 실제 감가상각 누계에 300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건 어떤 게 더 올바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을 구동하시면서 분계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고치는 게 금방 손쉽게 고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면 오히려 추가로 입력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절대로 기존 전표를 남겨두는 건 안 돼요. 네, 남겨두는 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데이터 하나 삭제할게요. 여러분 어떤 거 삭제하든 여러분 편한 대로 삭제하세요. 추가 입력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회사 코드 바꿀게요, 여러분. 1400번 세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원에 가시고 4번 문제 볼게요. 세 문제네요. 자, 8월 8일입니다. 주식회사 나은전자에서 컴퓨터 비품을 구입하면서 법인 신용카드인 BC카드로 계산한 것을 착오로 법인 체크카드 국민은행으로 계산한 것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회계 처리하였다. 자, 메뉴는 메인 매출 전표라고 했으니 우리는 의심할 필요 없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걸 열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키는 지금 현재 법인 신용카드인 BC카드로 계산했다. 그런데 내가 회계 처리할 땐 법인 체크카드인 국민은행으로 입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시냐면 여러분 카드로 결제를 하면요. 나은전자한테는 돈을 주었겠지만 우리 BC카드사한테는 돈을 아직 안 준 거죠, 여러분. 비품 사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로 갔어야 됐을까요?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갔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의 거래처는 누구이다? BC카드라는 걸 입력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법인 체크카드로 계산했다라고 하면 우리 법인의 체크카드는 우리 체크카드 긁자마자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그래서 실제 요거로 결제했었던 부분이라면 우리는 대변에 누구를 써야 되고 보통 예금이라고 기록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래처는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고쳐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대변의 사항을 고쳐주셔야 되는 부분. 자,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가 없죠. 우리 회사는 지금 과세사업자이고 업무에 쓰는 컴퓨터를 샀으니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일자는 8월 8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컴퓨터 구입했다라고 하는 카드 과세가 들어와져 있네요. 금액은 145만 원에 14만 5천 원. 거래처 나은전자 맞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넣어놨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혼합으로 넣은 건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아래쪽에 와서 내용만 고쳐주시면 되죠. 자, 부가세 대입금 14만 5천 원 맞고요. 그리고 차변에 비품도 맞습니다. 우린 누구만 고쳐주시면 된다? 대변. 그러면 보통예금 국민은행을 미지급금 BC카드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럼 보통예금 자리에서 우리는 미지급금 253번을 입력해 주시고요. 한글 두자 그냥 치셔도 되겠죠. 그래서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넘어갑니다. 거래처에 국민은행을 누구로 바꿔주셔야 된다? BC카드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BC카드로 수정 입력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 문제는 또 특이하죠, 여러분. 여기 보통예금 넣어놓고 은행 또 넣어놨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땐 또 은행을 넣어놓습니다. 우리가 푸는 문제에는 은행이 거의 없는데 전산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25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부천의 외상 매출금 860만 원을 회수하면서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거래처를 인천으로 입력했대요. 지금 여러분, 우린 거래처 입력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이게 업무상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거래처 원장의 잔액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입력이 잘못되면 안 되죠. 자, 우리 대금 회수는 어디서 입력할까요? 일반 전표 입력.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일자는 9월 25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5일. 그러면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회사 인천이라고 들어져 있네요. 근데 원래 이 돈은 어디 거였다고요? 부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천 자리에서 뭐 넣어주시면 돼요? 부천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식회사 부천 검색이 되죠? 요거 넣어주시고 끝. 더 하실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거래처만 올바르게 수정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10월 12일. 자, 공장 건물의 중축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현대건설에서 우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선비로 처리하였으나 그중에 700만 원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엇은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래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입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 전표에 10월 12일을 들어가 보세요. 그랬더니 수선비 얼마가 들어와져 있다? 1,000만 원이 들어와져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중축공사에 의해서 쓴 이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건 우리 무슨 처리한다?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럼 700만 원은 건물이라는 거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수선비는 얼마이다? 300만 원만 처리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수익적 지출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수정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선비는요.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장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선비는 520번에 있는 제조 원가 코드가 맞겠죠? 그리고 1,000만 원을 얼마로 고쳐주시면 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엔터를 여기서 눌러서 네, 그 상황이 생겼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셔서 차변의 1,0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차변의 금액을 고치고 났더니 이렇게 차액이 뜨죠? 그러면 우리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차변을 추가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 넣어주셔라? 건물을 추가 입력합니다. 그럼 700만 원 차변에 추가 입력했죠. 나는 이게 보기 싫다. 우리 여기 전표번호 동일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의 전표니까 상관없거든요. 요거 보기 싫으시면 어디 가셔서 무엇을 하시면 된다. 우리 일괄 삭제 및 기타라고 하는 쪽에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전표의 순서를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기능키가 있다. 절대 시험에서는 안 해도 된다겠어요, 여러분. 업무에서는 차변이 먼저 나오고 대변이 나오는 걸 선호하는 경우들 많다겠잖아요. 그러면 우린 대변, 현금을 무엇하시면 돼요? 아래로 이동시켜 주시고 확인이라는 거 눌러주시면 이거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릴 부분이 복사하고요. 무슨 부분? 우리 이동에 대한 부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존의 내용을 내가 복사해서 가져다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요 수선비, 건물, 이 현금이라고 나갔던 요 부분을 나는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해당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요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여기 상단에 가면 무슨 기능이 있다?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역삼각형이 있으면 이 안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복사 안에 누가 있어요? 이동도 숨겨져 있네요. 그래서 복사를 쓰실 거면 여기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복사라는 부분의 글씨를 눌러주면 어디로 복사할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는 10월 12일에 이 전표를 10월 20일로 복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10월 20일을 넣어줍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적유도 같이 따라가요, 여러분. 적유도 같이 따라가고요. 그래서 여기 일괄 적유라는 부분에는 변경할 건지 변경하지 않을 건지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데 변경하지 않음이라고 두시면 지금 이 부분에 써있는 우린 지금 현재 적유가 없지만 써있는 적유가 그대로 뭐가 된다?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변경하지 않음 주시고요.
무슨 키? 확인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조금 전에 어디로 복사했어요, 여러분? 10월 20일. 그럼 상단에 10월 20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12일 날 복사했던, 우리 복사하겠다고 했던 거 들어온 거 보이죠? 그리고 티를 내야죠, 복사했는지.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복사라고 티를 내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표를 입력했다고 줄게요. 근데 10월 20일 날 열심히 전표를 입력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야, 그거 9월 20일 사건인데? 라는 거예요. 제가 증빙을 봤더니. 그러면 얘를 지우고 9월 20일로 이동하느냐? 아니, 9월 20일까지 다시 입력하느냐? 이러면 또 일거리겠죠. 그러면 우린 요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복사 안에 뭐가 있었다? 이동이 있었죠? 네, 역삼각형 눌러주시고 이동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일자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창이 똑같죠? 네, 그러면 이 자리에 가셔서 저는 9월 20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9월 20일 이동일자 입력해 주시고 확인이라고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10월 20일에 있었던 전표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검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9월 20일에 가시면 무슨 부분? 조금 전에 우리 이동시켰던 전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티를 내야죠. 그래서 이동한 전표라고 이렇게 티를 내줍니다.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보러 가셔서 내가 전표 입력 다 하고 내가 무엇 하고 싶다, 내가 입력한 전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확인할 거예요. 근데 확인하는데 지금 날짜가 잘못됐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치시면 되겠죠. 여기 공란 놓으시고 여기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동을 해야 된다. 달리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달은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동 버튼을 눌러서 바꿔버리시면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저희 이거는 지울게요.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라고 하는 관리 키는 몇 번 키라고 해서 F3번 키. 근데 스마트 A를 쓰든 세무사랑을 쓰든 똑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자금 관리 F3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키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로 자격증을 보셨든 내가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을 꼭 해주세요. 이력서 쓰실 때 보유 스킬란에 꼭 프로그램의 이름도 꼭 써주신 게 좋아요. 스마트 A, 세무사랑 2 이런 거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표 수정하면서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 다 끝났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